1688년 숙종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6년간 자식이 없자 둘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장옥정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 훗날 이 아들은 조선의 20대 국왕 경종이 됩니다. 마침내 아들을 본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원자에 책봉하고 장옥정을 희빈으로 올려주고자 했는데 서인들은 이를 반대하며 정부인 인현왕후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고하면서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서인들은 찾아가서 하례 인사조차 하지 않던 찰나 엄한 데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부녀자는 옥교라 하여 3품 이상 되는 관직을 가진 문관들의 어머니, 와이프, 딸, 며느리들 정도만 덮개가 달린 가마를 타고 다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이 옥교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옥교는 당시의 신분이나 예법에 따라 2인교, 4인교, 6인교, 8인교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상대왕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사치풍조가 만연해지면서 나중에는 12인교까지 생겨나게 됐으며 일반적으로는 국왕이나 왕후는 20인교, 세자는 16인교, 공주는 8인교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으니 장옥정의 산후조리를 위해 그녀의 생모가 궁궐에 입궐할 때에는 특별히 이 옥교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장옥정이 처음 궁에 들어올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는 역관이라 하여 말단 관리 중에서도 최하위 말단이었는데 이 역관들은 천민과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양반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옥정의 아버지가 바로 그 천민 취급을 받는 역관 출신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역관의 와이프였으니 궁궐을 지키는 사원부의 관리들이 장옥정의 어머니가 옥교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던 하인들을 눈앞에서 두들겨 패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노한 숙종이 왕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당시 체포했던 관리들을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라 명하자 이에 서인들이 크게 반발하며 당시 장옥정의 생모가 탔던 옥교는 공주들이 타는 8인교였기 때문에 끌어내렸던 것이며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바로잡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관리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처형하기로 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는 하였으나 숙종은 서인들을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됩니다. 1689년 서인들의 원자 책봉과 장옥정의 후궁 책봉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묵살하던 숙종은 선왕에게 고해 정식으로 책봉하겠다 하며 갑자기 종묘로 찾아가 아들을 원자로 임명함과 동시에 장옥정을 희빈으로 책봉하기를 고하면서 그녀를 후궁서열 1위로 만들어주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장옥정은 바로 그 장희빈이 됩니다. 더불어 숙종은 이미 선왕에게 고한 일이라 물릴 수 없으며 이게 불만이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자가 있으면 관직을 내놓고 떠나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서인들은 숙종의 결정에 큰 불만을 가졌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화만 사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용기를 내어 숙종에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서인들은 보이는 족족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속 논쟁으로 잠시 쫓겨났다 복귀한 송시열까지 직접 나서며 왕위는 적장자가 이어야 하고 아직 인현왕후가 젊은데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자꾸 태클을 걸자 이에 화가 난 숙종이 서인들을 물갈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자 하니 이것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요직에 앉아있던 서인들을 내쫓고 경신 환국 때 밀려난 남인들로 교체하기에 이르렀으며 장희빈의 선조 3대를 정승으로 추증하여 역관 출신의 천민가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남인들은 정권을 다시 되찾자마자 원자의 탄생을 방축한다며 장희빈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고 경신왕국 때 당한 정치보복을 이번 기사환국을 빌미삼아 서인들을 향해 또다시 정치보복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서인의 대표였던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현왕후의 추천에 의해 후궁으로 들어온 귀인 김씨를 패출하여 궁에서 내쫓았으며 과거 경신왕국 때 삼복의 변으로 역무 혐의를 씌웠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등 정치보복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자유왕 대비가 사망한 국상기간이라 숙종은 궁궐 내의 모든 잔치는 열지 말라고 어명을 내려둔 상태였는데 여기서 또 눈치 없는 인현왕후는 내명부의 일로서 국모의 권위를 세우겠다며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숙종이 화가 나서 인현왕후와 크게 다투던 와중에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내 죄가 그리 크다고 생각되면 당장 패출시키라 하면서 화를 내자 다음날 오전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조사스럽고 국모답지 않은 인현왕후는 폐위하고
국무로 앉힐 만한 다른 여인들을 후보로서 뽑아놓으라며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서인들은 인현왕후의 편에 서서 그의 위험을 세워줄 것을 숙종에게 요구하며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으나 남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숙종에게 되려 서인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때문에 서인들은 정계에서 모조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현왕후를 패출하며 장희빈을 왕비로 앉히게 되는데 궁녀 출신으로서 중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694년 서인 몇몇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발각이 되어 고발 조치당했고 이를 빌미로 남인들은 서인들을 완전히 찍어놓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더불어 남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십 명을 하옥하는 옥사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남인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숙종은 갑자기 서인들을 동용하면서 오히려 남인들을 내치기 시작했고 중전으로 올라섰던 장옥정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하니 이게 바로 갑술황국입니다. 여담으로 야사에 따르면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으로 숙종이 갑술황국을 일으킨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정확한 원인은 기록이 없어 무슨 생각으로 숙종이 갑술황국을 일으켰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야사 인현왕후전에 의하면 인현왕후를 그리워한 숙종이 장희빈의 간교에 속아 모질게 대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장희빈을 추대하던 남인들을 혼내며 장희빈을 내친 거라고 나오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남인 정권은 또다시 몰락하며 서인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곧바로 인현왕후까지 중전의 지위로 복위시켜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인현왕후의 복위가 정당하다는 노론과 부당하다는 소론의 언쟁이 서인 내에서도 격해졌으며 때문에 노론은 인현왕후를, 소론은 장희빈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니 인현왕후의 병사로 인해 시작된 무고의 옥, 즉 신사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